2023년 스웨덴에 살고 있었던 20살 7개월의 임산부가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가. 문제의 4월 29일 오후 1시경 이 사가의 엄마는요, 딸의 집안일을 도와주러 딸 집에 들렸어요. 이때 이 엄마는요, 열쇠가 있었음에도 딸의 남자친구 일명 사위 모하메드가 집에 있을까봐, 이 사위가 집에서 편하니까 옷을 다 벗고 있을까봐 바로 문을 따고 들어가지 않고요, 먼저 초인종을 눌렀어요. 딸, 엄마 왔어. 그런데 조용해. 아무런 대답이 없으니까 이때 이 엄마는 안되겠다 싶어 가지고 있던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려고 열쇠를 딱 구멍에 넣는데, 어라? 문이 열려있네? 이때 이 사가의 엄마는요, 너무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 내 딸 평소에 가까운 우편물을 가지러 나갈 때도 문을 꼭 잠그고 다니는 앤데, 문단속 철저하게 하는 앤데 지금 안에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문을 왜 열어뒀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이 엄마 눈에 보인 건 거실 테이블 위에 칼 하나, 그리고 졸졸졸 주방 수도꼭지에서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어. 이 엄마는요, 주방의 수도꼭지를 잠그고 조심스럽게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보게 돼요. 딸 사가가 안방 바닥에 긴 머리가 얼굴을 다 덮은 채로 목에 끈이 감긴 채로 죽어있네. 이뿐만 아닌 당시 큰 대리석 테이블이 그녀 몸을 위에서 누르고 있었어요. 이 엄마는요, 너무 놀라 펑펑 울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바로 집안의 모든 서랍이 다 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해요. 옷도 막 다 내팽개쳐져 있고, 좀 특이했던 건 침대 위에 베개가 여러 개 있었는데 유독 딱 한 베개가 움푹 패여 있어. 누군가 방금까지 이 베개를 베고 누워 있었던 것처럼. 다른 베개는 멀쩡한데 딱 한 베개만 머리 자국이 나 있었던 거예요. 이를 토대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사가 죽기 전 침대에 혼자 누워 있었구나. 그리고 집 화장실 바닥에서 보석함이 나뒹군 채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강도의 소행? 하지만 집 발코니 문과 창문, 현관문 모두 온전했어요. 부엌의 식기들도 가지런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서정연해 보이는 것이 격렬한 싸움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았어요. 그녀의 사망 사인은 끈으로 팍 조른 목졸림. 아무래도 죽기 전 최소 5분에서 10분 동안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친 걸로 보였어요. 사망 시간은 시신 발견이 이제 29일 오후 1시란 말이에요. 바로 몇 시간 전인 같은 날 29일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사이로 추정이 됐습니다. 사가 어머니 말에 따르면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날인 28일 오후 사가가 친구들과 만나 놀았다는 거예요. 이 말에 당시 만난 친구들 다 불렀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 말이 그때 같이 놀면서도 이 사가 중간중간 계속 핸드폰을 확인하면서 표정이 매우 안 좋아 보였다는 겁니다. 되게 걱정이 있는 것 같은? 아마 남자친구 모하메드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자, 여기서 남자친구 모하메드, 그는요, 소말리아 난민 출신으로 스웨덴에 온 남자예요. 그의 가족 중 일부는 지금도 소말리아에 있습니다. 그의 온 집안은요, 독실한 무슬림 신자예요. 2021년 가을 사가와 모하메드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때 모하메드는 사가한테 말하지 않아요. 우리 가족 모두 무슬림 신자들이다. 우리 가족은 내가 다른 종교의 여성과 만나고 교제하는 걸 끔찍히도 싫어한다. 절대 금지한다. 왜냐? 다른 종교 여자와 교제하는 그것 자체를 우리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문에 먹칠한다고 생각하기에 우리 가족은 엄청 그걸 싫어한다. 이 말을 못한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사가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아이의 출산 예정일은 2023년 6월. 그녀는요, 너무 행복했어요. 아이의 탄생을 고대하고 고대했습니다. 임신한 이후로 쇼핑을 해도 아이 옷 쇼핑, 뭘 보러 가도 아이에 관련된 것들, 임신 기념이라고 하면서 사진도 많이 찍고 산전 수업에도 참석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루 내내 아이의 출산 준비만 할 정도로 아이의 탄생을 매우 기뻐하고 행복해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와 반대로 모하메드는 주저했습니다. 왜?
가족 문제가 계속 걸렸던 거예요. 우리 가족이 사가와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는데 우리 가족 분명히 다른 종교의 그녀를 배척하려고 들 텐데 거기다 결혼 전 임신까지 했으니 더 싫어할 텐데. 그런데 이런 그의 속을 모르는 사가는 새 식구를 맞을 생각에 마냥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한날 안 되겠다 생각한 모하메드가 이 모든 고민들을 털어놓으면서 주의를 준 거예요. 너 너무 이렇게 누가 봐도 네 남자친구는 안 돼. 아이를 임신했네 어쩌네 떠벌리고 다니다가 우리 가족이 이걸 보기라도 하게 되면 결혼도 하기 전인데 임신 말도 안 된다 어쩐다 노발대발 하면서 우리 가족 너랑 헤어지라고 할 수도 있다. 이거 감당되겠냐. 그러면서 모하메드는 조심스럽게 지금 아이는 아닌 것 같아. 천천히 가족들 허락을 받고 순서대로 아이는 다시 가지면 안 돼? 중절 수술을 요구해요. 사실 말이 결혼 전 임신은 순서가 아니네 어쩌네지. 모하메드 그는요 가족한테 혼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지우자 설득을 시키려고 한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완고했습니다. 얘는 하늘에서 준 선물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그렇게 쉽게 해? 아예 안 지워. 나 혼자서라도 나 키울 거야. 네 도움 필요 없어. 자, 사가의 집안은요 모하메드 집안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녀는 태국인과 스웨덴 혼혈로 되게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지난해 10월 가족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을 때 그녀의 가족들은요 진짜 너무 축하해줬습니다. 되게 기뻐해하면서 아이 이름까지 손수 지어주고 오죽하면 그녀의 할머니가 손녀 사가를 딱 앉혀놓고 엄마로서의 지혜를 많이 가르쳐 주기까지 했었다고. 모하메드와 사가 성장 환경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사실 사가의 가족들 또한 이 두 사람을 걱정했습니다. 잘 지낼 수 있을까? 하지만 정말 다행히 시간이 지날수록 모하메드 점차 사가의 임신을 받아들인 듯 보였어요. 그렇게 이 둘은 곧 3명이 되니까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가의 어머니가 임신한 딸을 도와주러 자주 갔어요. 이때도 이 엄마는요 딸이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위 모하메드가 집에 있다고 하면 안 가고요. 딸이 혼자 있을 때만 맞춰 갔다고 해요. 그러다 한날 이 엄마가 우연히 되게 기분 찜찜한 소리 들은 거예요. 딸 사가 집에서 집안일을 막 도와주고 있는데 내 딸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어. 그런데 그 내용이 모하메드 너 다이아나라는 여자랑 바람펴? 네가 걔한테 그랬다며 내 배를 발로 차가지고 유산시킨 다음에 너한테 가겠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네가 그렇게 얘기했다며. 이 얘기를 엄마가 들은 거예요. 이때 모하메드는 부인했습니다. 전혀 그런 일 없다. 억울하다. 그래서 결론은 둘이 어떻게 얘기가 된 건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때 사가가 모하메드를 용서해 준 듯 보였대요. 하지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이런 말 나온 것 자체가 좀 별로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이 사건 이후 사위 모하메드 믿을 만한 남자가 아니구나 생각이 됐던 거예요. 이 엄마는요 딸이 사망한 채 발견된 지금 이 모든 사실을 경찰에 알렸습니다. 아무래도 모하메드가 의심스럽다고. 경찰 바로 모하메드 조사에 들어가요. 그녀의 사망 추정 시간은 4월 29일 새벽 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예요. 그런데 이 모하메드의 활동 타임라인을 봤을 때 전날인 2023년 4월 27일부터 28일 사이 회사에 병가를 냈네? 안 나왔네. 모하메드 그때 뭐 했어요? 아, 그때 사가랑 계속 같이 있었어요. 자기 말로는 이날 사가가 최후 통첩을 날렸다는 거예요. 모하메드, 니네 가족들한테 나랑 우리 아이 존재 알려. 곧 아이까지 태어나는 마당에 언제까지 숨길 수 없잖아. 28일까지는 사가 역시 분명히 살아있었어요. 친구들과 같이 놀았단 말이에요. 목격자가 한둘이 아니야. 그런데 이때 친구들이 그랬죠. 사가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듯 걱정이 많아 보였다고. 이게 이유였던 거예요. 사가가 니네 가족들한테 알려라 라고 하니 이때 모하메드가 28일 저녁 10시에 우리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오시면 그때 모든 걸 얘기하겠다, 공개하겠다 약속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가가 친구들과 놀면서 지금 저녁 10시가 넘었는데 얘가 엄마한테 가족들한테 얘기했을라나? 얘기가 어떻게 되고 있나? 반대하면 안 될 텐데. 요런 걱정으로 모하메드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초조해하던 사가는 이때 모하메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떻게 됐냐? 이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었던 건데, 경찰은요 모하메드의 폰을 조사하다가 그날 저녁 11시 13분쯤 모하메드가 사가한테 보내려다가 결국 보내지 않은 약간 임시 보관함 같은 문자 하나를 발견했어요. 나 도저히 못 말하겠어. 아무래도 우리는 함께 못할 것 같아. 나 가족을 잃고 싶지 않아. 이렇게 적고 보내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조사 결과 모하메드는 사가한테 엄마가 28일 저녁 10시 이후에 퇴근해 오니 말하겠다 했지만 사실 그날 그의 엄마는요 오후 3시쯤 퇴근한 상태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일찍. 그런데도 그는 이때 아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때 엄마를 잠깐 보고 그냥 집에서 나와요. 이때 엄마가 있는 본집에서 나와 어디로 갔을까? 사가가 있는 집에 갔던 거 아니야? 이에 대해서 그는 전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가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는요 놀래지도 않았어요. 지 집에 지금 경찰이 와 있다고 하는데도 놀래긴커녕 오히려 경찰한테 막 웃으면서 아니 우리 집에서 누가 죽었어요? 경찰이 왜 와 있어? 장난까지 쳐댔습니다. 마치 전혀 모르는 것처럼. 모하메드는 자긴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 나에게는 알리바이가 있다 라고 주장해요. 지 말로는 4월 27일 사가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날 이제 사가가 우리 관계 가족들한테 털어놔라 얘기했고 얼마 안 가 헤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후 만난 적 없다. 시신이 29일날 발견됐어요. 그런데 이 모하메드 27일 만난 게 전부래요. 경찰은요 냄새 탐지견까지 투입해 사가의 집 전체, 건물 복도까지 다 조사합니다. 그 결과 사가의 아파트 앞 계단에서 모하메드의 냄새를 추적하던 탐지견이 막 짖어 멍멍멍. 여기서 팩트는 이 탐지견 24시간 이내의 냄새만 탐지할 수 있거든요. 24시간 이후의 냄새는 이렇게 반응 안 하는 앤데 지금 사가 아파트 앞 계단에서 모하메드 냄새에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는 분명히 이틀 전 만난 게 다라고 했는데 이 개는 24시간 안에 이 냄새가 여기 묻혀졌다라고 짖고 있잖아요. 너 바로 전날인 28일 혹은 시신 발견 바로 몇 시간 전 사가집에 왔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에 대해 그의 변호인은 맞받아칩니다. 당시 강아지 집 밖에서 짖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강아지의 후각 어느 정도 바깥 냄새에 영향을 방해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바깥에 다른 냄새를 맡고 짖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호사의 말 경찰과 전문가들은요 콧방귀를 꼈어요. 우리가 탐지견을 한두 번 데리고 다닙니까? 실내외를 막론하고 강아지한테 냄새는 다 똑같아요. 철저하게 훈련까지 다 받은 강아지들인데 무슨... 경찰 추정에 따르면 사망 추정날 29일 새벽 모하메드는 예비 열쇠를 사용해 조용히 사가의 아파트 문을 열었습니다. 당시 사가는 침대에 누워 자고 있었죠. 무방비 상태였던 그녀를 그는 몰래 다가와 공격했습니다. 그녀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끌고 와 밧줄로 사가의 목을 졸랐고 이에 모자라 30kg의 대리석 탁상을 그녀 몸에 올려놓으면서 세게 누르게끔 만들었어요. 그녀는 살기 위해 죽기 직전까지 약 5분에서 10분 동안 필사적으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과 허벅지에 자국이 남았어요. 하지만 끝내 숨졌죠. 죽은 걸 확인한 모하메드는 방에 서랍이란 서랍을 다 열어 제끼고 보석함에 옷가지까지 다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마치 강도가 든 것처럼 꾸몄습니다. 즉 모하메드 네가 가족들한테 알리기 싫은데 자꾸 알리라고 압박하는 사가가 짜증나서 그래서 죽인 거 아니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 그는요 저기 소설 쓰세요? 아니에요. 아무래도 사가는 마약 밀매 조직에 의해 살해당한 것 같습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뜬금포로 갑자기 마약 밀매 조직이 나와. 지 말로는 전에 돈과 마약이 든 가방을 주운 적이 있는데 그 가방 주인이 마약 밀매 조직원이었다는 거예요. 그 조직원이 모하메드가 가방 가져갔다는 걸 알고 가방 다시 돌려받으려고 어디 사는지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 결과 아, 너 여기 사네. 거기가 사가의 집. 가방 다시 가져가려고 그날 사가의 집으로 쳐들어갔고 입막음 하려고 죽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전까지 사가 입에서 뭐 마약을 주었다, 뭐 가방 얘기 나온 게 없는데 뭐 지도 그렇고요. 이건 너무 뜬금포잖아. 그리고 지 말 따나 조직원이 막 내 뒷조사를 하고 있고 집까지 알아내고 그랬다. 그러면 보통은 무서워서 사가 집 근처도 못 갈 것 같은데 얘는 사건 일어나기 한참 전에도 왔다 갔다 했어요. 27일 날도 집에 가서 만나고, 거기다 부검 결과 사가가 살해됐을 때 입고 있었던 옷에서 모하메드의 체액이 발견됩니다. 거기다 사가의 왼손, 손톱 사이에서도 모하메드의 DNA가 나와요. 이거 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에 대해서 그는요, 성관계를 열정적으로 해서 생긴 거래요. 아니, 2번 열정적으로 하면 난리 나겠어. 손가락 다 빠지겠어. 4월 27일 날 관계를 막 서로 열정적이었대. 그러면서 침과 땀, 정액 등등이 옷에 묻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어도 27일 이후 28일 날 그녀 집에 간 적이 없다는 거예요. 29일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의 핸드폰을 조사했을 때, 예를 들어 네이버 검색 기록에 그러니까 구글 검색 기록에 이런 게 나옵니다. 배를 걷어차면 유산시킬 수 있나요? 그러니까 모하메드에게 사가는 그냥 걸림돌이었던 거예요. 아이를 지우라고 해도 안 지우고, 집에 알리기 싫은데 알리라고 하고, 없애버리고 싶었겠죠. 모하메드는 사가를 살해할 모든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강제 침입 흔적이 없었어요. 밤에 사가의 아파트 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또한 남자친구 모하메드입니다. 현장에 몸싸움 흔적 없었어요. 강하게 저항할 시간도 주지 않고 방심한 틈을 타 바로 죽였습니다. 그 시간, 그녀가 자고 있을 거라는 것 또한 이 범인은 알고 있었던 듯 보였어요. 그녀를 잘 아는 사람, 그 또한 모하메드죠. 앞서 모하메드는 27일 날 그녀와 성관계를 뜨겁게 가졌다. 그래서 손톱 밑에도 옷에도 체액과 DNA가 묻은 거다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녀의 가족들이 받아쳐요. 우리 사가 엄청 깔끔한 애입니다. 임신 후에는 그게 더 심해졌어요. 사가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샤워를 하는 애입니다. 그만큼 옷도 많이 자주 갈아입어요. 손도 수없이 씻는 애예요. 지 말대로 하면 이렇게 깔끔한 애가 27일 지와 성관계를 가지고 나서 한 번도 안 씻고 한 번도 옷을 안 갈아입었다는 건데, 약 이틀 동안 안 갈아입었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된다. 경찰은 사가와 그의 핸드폰에서 중요한 증거를 하나 더 찾아냅니다. 2023년 4월 28일 오후 8시경 사가의 핸드폰 위치가 집 근처로 잡혀요. 그리고 4월 29일 오전 12시 53분경 모하메드와 연락을 주고받은 게 확인되는데, 이때 그녀 위치가 집으로 나와요. 다 놀고 이때 집에 들어간 거예요. 이 이후 사가의 모든 활동이 중지됐습니다. 반대로 모하메드의 핸드폰 위치는 4월 29일 오전 12시 22분경부터 오전 3시 반까지 사가 아파트로 뜹니다. 27일 만나고 나서 한 번도 안 만났다며, 집 근처도 안 갔다며. 그런데 통신 위치 기록은 사가 집에 갔었다고 뜨는데, 모하메드의 진술과 핸드폰 위치가 전혀 다르죠. 누가 봐도 지금 모하메드가 죽인 건데, 그런데 한 가지 경찰이 풀지 못한 게 있었습니다. 유일한 의문점. 사가 아파트에서 경찰이 발자국 몇 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즈가 모하메드 발 사이즈와는 달라. 그렇다고 모하메드가 범인이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살인을 사주했을 수도 있죠. 아니면 공범이 또 한 명 있어가지고
모하메드와 현장에 있었고 그 공범의 발자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이즈의 신발을 몰래 챙겨가서 일부러 수사에 혼란을 주려고 일부러 찍어놨을 수도 있고 어쨌든 경찰은 그가 주범, 그가 죽인 건 맞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024년 6월 5일 법원 22살이었던 모하메드에게 종신형을 선고해요. 이에 대해서 그는 바로 항소했습니다. 항소건은 아직 논의 중이래요. 자, 이 사건에서 주목할 건 이 사건 이후입니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엄청 많은 기자들이 몰렸어요. 그러면서 이 모하메드의 부모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이때 모하메드의 부모님이 저희는 다른 종교의 여자를 사귀는 거 반대한 적 없습니다. 사귀지 말라고도 한 적이 없어요. 모하메드가 이런 여자친구가 있다 어쩐다 우리한테 얘기 한 번 한 적도 없습니다. 저희는 들은 게 없어요. 사가가 임신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에 오히려 저희는 절망했어요. 저희는 손주를 원했습니다. 오히려 우리 못난 아들이 친손주를 안아볼 우리의 권리를 없애버린 거예요. 모든 건 모하메드 자기 혼자 결정하고 혼자 겁내하고 그러다가 혼자 이런 짓까지 한 겁니다. 사가의 죽음은 우리 가족들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저흰 절대 연애에 대해 결혼에 대해 혼전 임신에 대해 안 된다 집안의 수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와 그러니까 20대 초반의 남자가 혼자 지레 겁먹고 이 사실을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뭐라 하겠지? 나 혼나겠지? 무서워서 말 못하겠는데 어쩌지? 지레 겁먹고 이 짓을 한 겁니다. 그래놓고도 재반성은커녕 끝까지 거짓말. 이 무슨 진짜 항소 기각되고 종신형으로 형이 확정됐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스웨덴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